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력이 작용한 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기 전 화면을 함께 살펴볼게요. 검은색 배경화면이 보이고 마룻바닥 위에 야구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속도라고 쓰인 변수창이 보입니다. 그럼 시작 버튼을 함께 눌러볼까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위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자 공이 하늘로 떠올랐다가 떨어지고 변수창에는 속도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여 포물선 모양을 그리며 떨어지는 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력 시뮬레이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프로그램의 오브젝트는 총 3개입니다. 야구공, 마룻바닥, 그리고 검은색 배경화면인데요. 이 오브젝트들 중 공을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야구공의 프로그래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죠. 공이 떠오르고 떨어지는 동안 속도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변수값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속성으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수를 편의상 속도라고 지정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는 중력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코딩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래밍을 해볼 것입니다. 첫째, 공의 Y좌표를 변화시켜 공이 제자리에서 위로 높이 떠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것. 둘째, 공의 X좌표까지 변화시켜 결국은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하는 것. 셋째, 공이 떨어지는 모습을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듯이 남기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선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시작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우선 공이 던져졌고요. 그리고 던져지면서 어떤 일정한 속도로 떠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 찍듯이 모습이 남았고요. 위쪽 화살표 키 하나만 눌렀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모든 코드들에 일일이 시작을 설정해 주는 것보다 신호 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방송하기,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로도 쓰이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 번의 클릭 또는 한 번의 자판 입력만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클릭이나 입력을 하나의 신호로 설정하고 이 신호를 받았을 때 동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것을 신호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속성으로 가서 신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호의 명은 편의상 던짐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신호가 추가되었네요. 자, 그럼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 던짐이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던짐 신호 보내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룻바닥에 놓여있는 이 야구공의 속도는 임의로 13이라고 정해볼게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우선 공은 만일 마룻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라면 속도가 13이 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공 속도의 어떤 초기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공은 가로상, 즉 X좌표상으로는 앞방향으로, 그리고 세로상, 즉 Y좌표상으로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희는 먼저 세로상의 위치, 즉 Y좌표상으로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끔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Y좌표를 아까 임의로 설정했던 변수 13만큼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의 좌표는 이 변수값인 13만큼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요. 한번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Y좌표의 수치를 보면은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Y좌표가 13 속도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공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적용하여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이 위로 던져지긴 하지만 던져 올리는 힘에 반해 지구에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겨서 결국은 떨어지게끔 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공이 떨어질 때 작용되는 중력 가속도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원래 중력 가속도는 9.8이지만 여기서는 이 중력 가속도와 다른 의미로 13이라는 속도에서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 13이라는 속도에 마이너스 0.5만큼을 계속해서 더해서 결국은 속도가 0이 되도록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에서 마이너스 0.5만큼을 계속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변수인 속도에서 마이너스 0.5만큼을 더하도록 결국은 0.5만큼을 계속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처음에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공의 Y좌표는 13만큼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0.5만큼 감소하는 것도 반복되기 때문에 공의 Y좌표는 13, 12.5, 12, 11.5 이런 식으로 속도가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은 높이가 점점점 낮아져서 아예 화면에서 사라지는 지경까지 돼버립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에서 공이 마룻바닥에 닿으면 공의 속도가 0이 되고 마룻바닥에서 멈추면서 반복했던 코드들을 모두 중단하도록 코드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이 아예 화면에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이를 위해서 조건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흐름으로 가서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참인 조건은 마룻바닥에 닿았는가 이기 때문에 판단으로 가서 마룻바닥에 닿았는가로 조건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면 속도가 0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0으로 정하기로 바꿔줍니다. 또한 공이 마룻바닥 위에 올려져 있도록 움직임으로 가서 Y좌표의 위치를 Y좌표가 마이너스 1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했던 코드들을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반복 중단하기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은 떨어지다가 만일 마룻바닥에 닿으면 속도가 0이 되고 Y좌표가 마이너스 100의 위치, 즉 지금 공이 있는 이 위치로 멈춰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X좌표를 설정해서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도록 해볼 텐데요. X좌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공을 던졌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만 만들면 돼요. 그럼 공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까 우리가 Y좌표에 코딩했던 게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선 던짐 신호를 받았을 때로 설정을 한 뒤 움직임으로 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이도록 하는 2초 동안 X, Y좌표 이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Y좌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고 X좌표는 임의로 400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임의로 400이라고 설정을 해도 어차피 공은 마룻바닥에 닿으면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므로 4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 적당히 큰 숫자 말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그럼 포물선을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확하게 코딩이 되었네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마치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야구공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이때 엔트리에서 사용하는 블록은 바로 붓에 있는 이 도장 찍기라는 블록인데요. 이 블록은 정말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모습을 도장처럼 남겨주는 블록입니다. 우리는 이 도장을 한 번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찍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온 뒤 붓으로 가서 도장 찍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장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0.1초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찍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흐름으로 가서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온 뒤 0.1초마다 도장 찍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완성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장을 언제 찍을 것이냐? 바로 신호를 받았을 때부터 찍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던짐 신호를 받았을 때라고 시작도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중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까요? 네,
좌표하고 속도 개념이 혼합되어서 다소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중력과 중력 가속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중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